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변함없이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7주 만에 멈춰서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6천에서 7천 명대, 그리고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 환자 수도 연일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중에는요, 대구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었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미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의심 사례로 분류되는 이들도 잇따라서 추가 전파 여부에 긴장이 높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7주 만에 멈추고 다시 인원, 영업시간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기대했던 연말 특수가 사실상 사라진 관련 업계에서는요, 이 방역 조치에 대한 이 비판 그리고 반대 움직임이 표출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에 따른 일상에서의 거리 두기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말이다 보니 한 해가 어땠나 이렇게 돌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뉴스도 코로나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특히 올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리 두기는요, 확진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 달라서 경북과 대구가 다른 적도 있었는데요. 대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올해 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가 적용이 돼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유흥시설 집합 금지,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가 적용이 됐거든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가 됐지만 식당, 카페 등의 운영 제한은 풀렸고요. 그리고 3월 초부터 요양시설 등의 이 제한적 접촉, 방문 면회가 허용이 되고 이 출입자 명부 작성도 의무화됐습니다. 여름에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1단계로 변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이 됐는데요.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지만 이때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를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진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는 3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밤 10시에서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운영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10월 중순쯤에는요,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조금 완화가 되긴 했지만 3단계가 꽤 오래 갔습니다.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다 보니까요, 정말 참고 견디면 빛이 보일 줄 알았는데 빚만 늘었다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계의 한숨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느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지원 대책이 좀 촘촘하게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이 한 해를 줄곧 중요하게 보낸 이슈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2월 말부터요, 국내에서도 우선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수급 불안 등으로 접종이 더디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지만요, 접종 인센티브 적용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적용할 즈음에는 정부가 얘기했던 2차 접종까지 완료율이 70%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최근 다시 증가 추세가 있고요. 또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3차 접종이 권고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3차 접종률은 30% 가까이 되고 있고요. 경북은 20% 후반대, 대구는 20% 초반대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요, 햇수로 2년, 그러니까 이 4계절을 2번 돌 동안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한 해를 정리하다 보니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년 이맘때는요, 코로나 관련 뉴스가 과거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 말한 대로 지금 상황은 역대 우리가 정리했던 수치로만 보자면 거의 최악의 상황인데, 네. 내년 이맘때에는 과거형으로 그랬었지요라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생활임금이 도입됩니다. 이 무상급식 등과 마찬가지로요,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막차를 탔습니다.
김동식 더불어민주당 대구시 의원 그리고 윤승호 국민의힘 경북도 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이요. 시도의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습니다. 대구는 오는 2023년 그리고 경상북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그래도 좀 익숙한 편인데 네. 거기에 비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해 보이는 개념인데요. 네. 어떤 제도인가요? 예, 생활임금은요, 저임금 노동자들의 이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가계 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지역 특성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요, 이 최저임금보다 통상 높은 수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 2013년에 서울 성북구 그리고 2015년에 서울을 시작으로요, 전국 15개 지자체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몇 개 지자체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자치단체장들이 승인한 생활임금은요, 10,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지급이 됐고 책정이 됐습니다. 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든 노동자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생활임금 액수나 적용 대상의 범위 등은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단체장이 승인 결정을 하고요. 최저임금처럼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고 이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적 대안으로 시행하기 때문에요. 민간 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 1,000명 정도, 그리고 경상북도 지자체 산하 공사, 용역업체 등 이 800여 명, 그러니까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한 2,000명 가량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복지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이 막차를 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죠? 왜 논의와 도입이 늦어지는지요? 공감을 잘 안 했겠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도요, 대구시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대구형 생활임금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했다가 시행을 하지 않아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노총은 대구가 생활임금 제도를 전국에서 꼴찌로 도입을 했지만 생활임금 금액 등 내용이나 수준은 전국 꼴찌가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면서 내실 있는 제도 정착을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생활임금 수준을 정할 위원회 구성 등 이 실제 시행을 위한 실무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과 노동계가 뜻을 잘 모아야겠습니다. 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실제 집행과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제일 앞자리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김 기자가 전하는 올해 마지막 뉴스는 소식? 뭡니까? 네, 대구 북구청이 내린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과 관련해서요, 이 법원이 건축주 손을 들어줬고 북구청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갈등 이번 판결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지난해 12월 북구청에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구 북구청이 상황을 중재를 하기 위해서 몇 차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축주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지난 1일에 대구지방법원은 북구청이 건축주의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근거가 되는 법령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서 불안, 재산권 침해, 슬럼화 등 공공복리를 고려했다는 처분 이유는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공사 중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던 대구 북구청은요, 최근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법무부 지휘가 구속력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법무부가 구청 측에 최근 항소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법원하고 법무부의 잇따른 판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공사를 재개할 근거가 생겼는데 네. 지난 1년간
계속 골이 점점 깊어져 갔더니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북구청은 물론 법무부 지휘에 따라서 항소를 포기를 했고 중재 방안을 잘 찾겠다고 하지만 구청 측의 이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지난 16일에 항소장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요,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도 공사 중지 명령 철회 가처분이 인용이 됐지만요, 당시에도 이 반대하는 측에서 진입로를 막아서 공사가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갈등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놓고 해당 지역 기초의회, 그러니까 북구의회에서조차요, 이 찬반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합의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외국인 이슬람 유학생 유치에 나섰던 경북대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갈등이 길어지면서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이 세대결 양상처럼 보인다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있습니다. 이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대화가 가장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데요. 대구 북구청이 상황을 중재하기 위한 어떤 행정력을 보일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북구청이 잘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다, 대구시가 역할이 있으면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대구시도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